네, 자 이제 통계 시간인데요. 자 우리 확률 문제에서 이제 두 개 남겨놓은 거 있었었죠. 자 그 문제 먼저 풀이를 해드리고 자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이제 통계에 관련된 문제풀이 진행을 하면서 제 여러분들 좀 필요한 핵심 개념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 119번 문제를 한번 보시는데 아마 이제 우리 여러분들 119번 좀 많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제 시간적 여유를 좀 두고 선생님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자, 8개의 전구가 있답니다. 그래, 8개 있나봐. 전구마다 스위치가 달려 있답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켜지고, 다시 누르면 꺼진답니다. 그런 어떤, 시스템인가 봐. 전구가 모두 꺼져 있는 상태에서 학생 A가 임의로 3개, 지 맘대로 3개를 갖다가 딱 선택해서 눌렀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 켜지겠지. 당연히.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학생도 임의로 아무 생각 없이 3개를 딱 눌렀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중요해. 그럼 A가 어떤 걸 선택했을까? B가 어떤 걸 선택했을까? 결국 A는 지 맘이지. 그치? 8개 중에 아무거나 그냥 눌렀을 거 아니야. 근데 B라고 하는 놈은 우리가 뭐를 생각을 해줘야 돼? 경우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이 생각이 내가 지금 약간 뜸을 들이고 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잖아? 그럼 여러분들 맞아 그거야. 충분히 다 이해한다고요. 해설지 봐도 충분히 이해된다고요. 근데 문제는 시험지에서 그 생각이 안 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자꾸 우리가 선생님하고 같이 고민하는 연습을 하시는 건데 B라고 하는 학생이 뒤따라가면서 누른단 말이야. 그럼 걔가 누르는 거는 결국은 둘 중에 하나야. 뭘까요? A가 누른 걸 또 누르는 경우도 있고 A가 누르지 않은 걸 누르는 경우도 있고 맞습니까? 자 그런 생각을 차분하게 하시면서 문제를 갖다 한번 다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 자 그렇게 접근하는 어떤 경우의 수를 갖다 나누는 게 경우의 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얘들아. 한번 볼까요? 일단, 전구가 8개니까 까짓 거 8개 이 전구 그리는데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아니잖아. 자, 8개 그린 거 맞습니까? 그렇다고 쳐. 그랬을 때 이제 기억번 딱 봤더니, 꺼져 있는 전구의 수는 항상 짝수이냐? 선생님, 이거 잘 모르죠? 그래, 몰라요. 그쵸?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 A가 지금 쓱 하고 지나갑니다. 미소를 먹으니까 싹 눌렀습니다. 얘가 이제 A가 눌렀다고 쳐봐. 나름대로 이렇게 눌렀다고 쳐봐. 그러면,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 얘들아? 자 이런 경우들을 생각을 하시면 돼. 선생님 B는요 일단은 A가 누르고 간 걸 아예 안 누르는 경우도 있겠지. 그러니까 A가 전혀 누른 걸 갖다 안 누르고 간 경우 그럼 실제로 켜지는 전구의 수는 몇 개가 되는 거지? 6개 되는 거 맞지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지? 예를 들어서 이 노란색 얘는 A가 누른 거거든 얘들아. 그 B는 이 노란색을 제외한 나머지 걸 누른 거야. 이렇게 나머지 거 누르면 전체적으로 켜져 있는 불의 개수는 6개 되는 거 맞지 얘들아? 그래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런 경우만 있어요? 그렇지 않지.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 그런 경우들을 생각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얘들아. 이번에는 A가 누른 걸 하나 눌렀어. 그럼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해 줘야 돼? 해줘야 돼. 알겠어요? 하나 누르고 나머지 2개는 얘가 누르지 않은 거. 그걸 누르는 경우.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얘기야.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A가 누른 거 이거 하나 눌렀다고 쳐봐. 그럼 나머지 2개 더 눌러야 되는 거 맞지? 야, 근데 문제에서는 어떤 조건이 나왔었지? 눌렀던 걸 또 누르면 꺼진다라고 했었던 거 맞지? 그래, 하나 꺼졌을 거야. 그럼 A가 눌렀어. 불이 켜진 거는 2개밖에 없을 거야. 거기서 나머지 A가 누르지 않은 2개를 얘를 누르든 얘를 눌렀으니까 전체 불 켜진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니? 4개 되는 거 맞겠지, 얘들아, 그죠? 이제 조금 감이 잡히셔야 됩니다. 이제는요, 선생님, A가 누른 것 중에 2개를 눌렀어요. 하나는 누르지 않은 걸 한번 눌러봤어요. 그래요. A가 누른 거 3개 중에 2개를 눌렀다 이거야. 그럼 2개는 당연히 꺼지겠지. 그럼 켜진 건 하나만 켜진 거 맞겠지. A가 이미 누르고 지나간 것 중에. 그럼 이제 B는 A가 누른 것 중에 2개를 눌렀으니까 A가 누르지 않은 하나를 더 눌러야 될 거 아니겠냐 이거야. 그럼 실질적으로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켜진 개수는 2개가 되시는 거 맞습니까? 지금 선생님 혼자 하는 거 아니지 여러분들? 같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 맞지? 그럼 마지막으로 이젠 어떤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 A가 누르고 간 3개를 갖다가 B가 똑같이 누른 경우. 이때는 A가 켜놓고 가고 다 꺼버리고 하는 거 맞습니까? 그럼 그때는 켜지는 것의 개수는 바로 0개가 되겠지 얘들아. 이해되셨나? 그래서 선생님은 경우의 수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한 거야? 경우를 나누는 게 중요한 거야. 지난 강의 선생님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NCR, NPQ, 순열, 조화, 예를 들어 이항정리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고 그것만 알고 있다고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건 아니라고 했었었지.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뭐를 나누는 연습을 하셔라? 경우를 나누는 연습을 자꾸 하시는 게 이게 가장 핵심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말씀은요.
이해됐냐? 무슨 말하는 건지. 그래서 B가 누르는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외의 경우는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확인한 결과 켜져 있는 것의 전구의 개수는 크게 봤을 때 0개, 2개, 4개, 6개 이외의 경우는 없다는 얘기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니은번은 뭐예요? 2개의 전구만 켜지는 경우는 없냐? 우리 눈으로 확인했지 지금? 있지. 어떤 경우? 이런 경우. A가 아무거나 누르고 B는 A가 누른 거 2개 누르고 A가 누르지 않은 하나 눌렀을 경우는 얘가 되는 거니까 왜 없어? 있지. 그래서 니은번 틀렸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디귿번인데, 자, 이렇게 경우의 수와 더불어서 확률 문제로 이제 같이 나오는데, 한번 해볼까, 얘들아? 4개의 전구가 켜질 확률이 6개의 전구가 켜질 확률보다 더 크다. 이제는 경우의 수를 뛰어넘어서 이제 확률 문제가 돼버리는 건데, 4개의 전구가 켜질 확률은 바로 얘가 되시는 거 맞나? 그래. 6개의 전구가 켜지는 확률, 경우는 바로 얘가 되시는 거 맞나? 그래. 그럼 이런 어떤 가능성을 숫자로 한번 표시해보고 실제로 우리가 비교하면 디귿번이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수 있는 거 맞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가 4개, 얘를 먼저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 보세요. 선생님이 지난 강의가 아니고 지지난 강의에서 확률 같은 선생님 개념 설명해 드렸을 때 뭐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셔야 됩니다. 안 나요?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그렇지. NCR, ACR, PR 제곱, Q에 N-R 제곱. 이거 선생님 빨간 색깔로 써드린 거 기억들 나시나? 요 놈의 제목이 뭐였었더라? 독립, 시, 행위, 확률이었었지, 얘들아. 바로 그거다. A라고 하는 놈은 8개 중에서 3개를 뽑습니다. 8개 중에서 3개를 뽑아요. 그러면 켜졌다, 꺼졌다, 눌렀다, 다시 눌렀다, 그럼 켜지거나 꺼지거나 둘 중에 하나 되는 거 맞지? 그럼 일단 선택해서 켜지는 경우가 3가지고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니?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야? 꺼지는 거 되는 거 맞겠지? 얘가 바로 A가 지나가면서 3개를 갖다 선택해서 불을 켜지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되시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잇따라서 이제는 B라고 하는 학생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얘를 먼저 하는 거다. 이해됐냐? 그럼 얘는 뭐니? A가 선택한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 맞지? 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 즉 3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을 해야 돼? 한 개를 선택해서 역시나 2분의 1의 1제곱 2분의 1의 제곱이 되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잇따라서 이제 뭐가 되는 거니? 잇따라서 얘는 무슨 의미지? A가 선택한 것 중에 하나 선택해서 누르는 거 맞지, 얘들아?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A가 선택하지 않은 것 중에서 2개 선택해서 누르는 거 맞죠? 이해되셨나? 그럼 A가 선택하지 않은 건 뭐야? 8개 중에서 3개를 일단 선택했으니까 5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해야 돼? 2개 선택해야 되는 거 이해되셨어요? 맞나, 얘들아? 얘가 되신다는 얘기야. 얘가 바로 뭐가 되신다는 얘기야? A가 선택한 거. 얘들은 뭐야? B가 A가 선택한 것 중에 하나 선택할 확률. 얘는 뭐야? B가 이제 나머지 A가 선택하지 않은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할 확률. 이런 확률이 바로 뭐가 되시냐면 전구 4개가 켜지게 될 확률이 되신다는 얘기고. 6개가 켜지게 될 확률은 뭐가 될까요? 역시 똑같습니다. 8C3입니다. 얘는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긴 무슨 의미야? 얘는 바로 A가 누르는 확률이 되시는 거지. 거기서 이제 뭐가 되시는 거야? A가 눌렀었던 것 중에서 선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는 거 맞지, 얘들아? 그죠? 2분의 1에 0제곱에 2분의 1에 몇 제곱이니? 3제곱 되시는 거 맞겠지? 자, 이따라서 이제는 뭐야? 6개니까 A가 선택한 거 선택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안 되는 거니까 A가 선택한 것 중에서 선택 안 하는 거고, 나머지 5개에서 몇 개 선택해야 돼? 2개를 선택해야 되는 건 맞겠죠? 그래서 2분의 1의 제곱이다. 요게 바로 뭐가 되시는 거예요? 얘가 6개의 전구가 켜질 확률이 되시는 거고, 4개의 전구가 켜질 확률이 되시는 거고, 실제로 얘랑 계산해서 비교해 주시면 답이 나오시는 거고. 그래서 디귿번은 참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독립시행의 확률이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자, 이제 확률의 마지막 문제인 120번 문제를 풀이를 해드리고 통계 개념 설명해 드릴게요. 자, 120번 문제 이쪽에다 한번 써볼까요? 서로 독립이래. 야, 독립 또 떴다, 얘들아. 자, 세 사건 A, B, C에 대하여 보기 중 항상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자, 이번에 조금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 기억번은 뭐니, 얘들아? 기억번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확률이래. 이거 또 나왔다. 응? 일전에 나왔었던 문제랑 집합 하나가 더 늘어난 거 맞지? 사건 하나 더 늘어난 거. 그거 이외 이상, 이하도 아니야, 이거는. 그럼 지금 얘가 PA 플러스 PB 플러스 BC가 되느냐?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는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릴 우리가 되면 안 돼.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선생님, 이거는 거짓입니다. 왜?
배반이란 조건이 없잖아요, 지금. 그치요? 배반이란 말은 언급도 안 돼 있잖아. 독립이라고만 돼 있지. 그래서 기억번 틀린 거야.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자. 괜찮아? 자, 니은번. A교, B교, C요. 얘는 P, A, P, B, P, C가 되는 거야? 자, 선생님이 조금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십니까? 축구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어떤 페널티킥이 뭔지는 알지, 여러분. 승부차기. 맞지? 예를 들어 승부차기를 하는데 A라는 선수와 B라는 선수와 C라는 선수가 있어. 순서대로 찬다고 생각을 해봐. A가 찼어. 골 넣었어. 그럼 B는 차야만 되냐? 차면 안 되냐? 골 넣어야만 되냐? 골 넣으면 안 되냐? 그런 조건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 그치? 얘가 넣든 안 넣든, 물론 심리적인 어떤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걸 제외하고, 얘가 넣든 안 넣든 얘는 지 실력껏 그냥 차서 넣으면 되는 거잖아. 응? 물론 뭐 못 넣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 얘도 넣고 얘도 넣었어. 그럼 얘는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아무런 조건이 안 붙지 얘들아,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도 아주 대표적인 독립의 한 예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서 니은번이 묻는 건 뭐야? A교, B교, C지 얘들아, 그죠? 그 말은 뭐야? A도 승부차기에서 넣고 B도 넣고 C도 넣는 거 맞나 얘들아? 이해됐나? 그럼 결국 뭐니? 각각의 독립이니까 A가 넣을 확률, B가 넣을 확률, 잇따라서 C가 넣을 확률과 또 곱해준 게 바로 동시에 세 명이 다 골 넣을 확률과 똑같은 거 맞겠지? 이렇게 상식적으로 접근해도 니은번은 참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서 니은번이 참여라는 거 확인했고요. 그럼 이제 좀 더 이론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문제에서 A, B, C가 다 독립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저요, 이거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어떻게 해요? 그래요. 교집합에서는 결합법칙이 성립을 하죠. 그럼 얘랑도 독립이 되겠지요. 그래서 얘를 갖다 어떻게 쓸 수 있어요? PA에다가 곱하기 P, B교 C다 라고 쓸 수 있는 건 맞겠지요. 되었습니다. 그럼 B랑 C랑도 또 독립이니까 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PB에다가 P, 곱하기 PC 이런 식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결과물은 PA 곱하기 PB 곱하기 PC가 된다. 오케이? 근데 시간 없어 죽겠는데 시험장에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그치? 의미는 알고 계셔야 되겠지만 이런 어떤 과정도 알고 계셔야 되겠지만 그냥 선생님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그 독립의 성질용에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자, D급번이 문제인데 D급번은요. A와 B 합집합 C라고 하는 게 과연 독립이냐.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복습이 필요할 거예요.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요. 어쨌든 결과 내 미리 써버렸네. 참이야. 자, A와 B 합 C가 과연 독립이냐. 야, 이거 좀 어떻게 접근해야 돼? B 합 C라고 하는 것은 B와 C가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죠. B와 C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나면 되는 거 맞겠죠? 그렇게 접근하지 말란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고 했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생각을 하면은 선생님 수업 정말 열심히 들은 학생이에요. 뭐냐면요. 얘가 독립이 아니야? 오케이. 요 놈을 나름대로 룰을 하려면 뭔가 나오겠지. 도 확률이니까. 그럼 얘랑 뭘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PA라고 하는 놈에다가 B 합 C라고 하는 이 확률을 곱했을 때 이 결과가 똑같으면 바로 독립이다.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이해되셨나? 무슨 말씀 드리는 건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얘를 룰루랄라 해서 얘가 나온지를 확인해 줄 거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선생님, 이거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죠? 뭘 어떻게 확인해? 자, 여러분들, 이거 딱 봤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었던 거 맞나, 얘들아? 분배법칙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 맞나, 얘들아? 그렇지요. 에다가 합집합, A교 집합 B, 요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 맞나, 얘들아?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집합에다가 합집합에도 새로운 집합 나오는 거 맞지? 집합에다 또 다른 어떤 집합을 교집합에도 또 어차피 또 다른 또 집합 나오는 거 맞지? 교집합이다 얘들아. 얘도 하나의 어떤 또 다른 집합이고 얘도 또 다른 어떤 집합이다라는 얘기야. 시지? 분배법칙. 그래서 얘도 집합이니까 선생님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교 집합 B에다가요. 오케이. 그 다음에요. 지금 선생님 뭘 쓰는 거지 지금? 합의 법칙을 쓰고 있는 거다. 그럼 얘는 또 뭐가 되는 거죠? P, A교 C에다가요. 마이너스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지금 뭘 쓰는 거지 선생님이? 합의 법칙을 쓰고 있단다 얘들아. 맞습니까? 요 놈과 요 놈의 뭐가 되는 거야? 교집합을 갖다 써주시면 되는 거 맞지? 아 선생님 교집합 쓰려니까 좀 짜증나네요. 요 놈과 요 놈 교집합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교집합이에요. B에다가요. 뭐가 되시는 거예요? 뭐가 되시는 거죠? 합집합 C. 뭐 이렇게 될 거 아니겠냐 이거죠. 괜찮나요? 요놈과 요놈의 교집합이니까 실제로 뭐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죄송해요. 맞아요. 이거 교집합이죠. 죄송해. 저렇게 되는 거 맞나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질문이 얘랑 똑같은 걸 확인하라는 얘기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뭐가 돼? 문제에서 A와 B는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PA가 되시는 거고 PB가 되시는 거 맞겠죠? 플러스 얘는 그럼 뭐가 되죠? PA가 되고 곱하기 PC가 되시는 거 맞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러분들 요 PA와 PL 갖다 묶어주고 싶은 거 맞나 얘들아? 그럼 PL 일단 묶어주고 일단 요 앞에 있는 거 먼저 한번 해보는 거야.
PB에다가 플러스 PC 되는 거 맞나 얘들아? 이해되셨나? 자, 그 상태에서 지금 어디 갔니? 어디 갔니? 어디 갔니? 에다가 요 P까지 같이 묶어버리자 얘들아. 죄송해요. 요 P까지. 얘도 독립이니까. 얘랑도 독립이니까. P까지 같이 묶어주시면 마이너스 뭐가 되시는 거야? P에 B교 C. 이렇게 되는 거 맞나 얘들아? 다시 전개하면 어떻게 돼? 다시 전개하면 요거 나오는 거 맞겠지? 요거.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결국은 그럼 뭐가 되시는 거냐면 뭐가 되시는 거니? 뭐가 되시는 거니? 뭐가 되시는 거니? PA고요. 얘는 그럼 뭐가 되시는 거예요? 아, 뭐가 되시면 뭐가 돼?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니? P, B 합 C. 바로 B 합 C라고 하는 놈이 어떤 뭐야? 덧셈 정리 개념 되시는 거 맞겠지? 얘들아, 그죠? 덧셈, 요거 전개하면, 아니죠, 뭐야. 요 놈의 덧셈 정리 사용하면 얘가 되는 거 맞겠죠? 그래서 실제로 결론은 뭐가 나왔어? PA라고 하는 놈과 요 놈의 곱으로 얘를 갖다가 룰루랄라 했더니 얘가 나온 거 확인돼 있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똑같은 결과가 나왔잖아. 그래서 바로 얘가 독립이다. 라고 자식이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자, 선생님하고 이제, 지난 강의에서 했었던 그 확률 두 문제 같이 마무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통계인데, 이렇게 한번 볼까? 얘들아, 통계 어렵지? 그치? 통계 어려워. 선생님이 또 말씀을 좀 드릴게.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 이게 통계를 좀, 선생님 좀 자세하게 아주 기본적인 어떤 개념부터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만 하는 건데, 사실은. 유형별, 합답형 유형을 초토하는 그런 강좌이다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원인 행렬과 극한을 갖다 선생님이 집중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다른 단어는 좀 개념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 시간적인 한계가 있고, 그래서 꼭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좀 간절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저 통계 되게 어려워요. 아이까지 그냥 포기하죠 뭐. 이런 학생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오히려 경우의 수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었지? 문제 푸는 어떤 연습을 자꾸 많이 하셔야 되고, 문제 접근하는 방법에 초점 맞춰서 자꾸 반복해서 푸셔야 됩니다. 통계는요,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 있죠. 그걸 암기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완벽하게 좀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 정말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널려 있다니까. 지금까지 나왔었던 기출 문제도 실제로는 개념만 알고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막 꽈서 내지는 않습니다. 진짜로요. 아주 정형화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런 문제를 왜 놓쳐? 그치?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 EBS 그 검색창에다 통계 딱 치시면 또 역시나 많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강의하신 많은 강의가 쭉 뜹니다. 거기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꼭 좀 필요하시다면 수강을 하시고 나서 선생님 강의를 들으셔야지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에 초점 맞추고 이제 문제 푸는데 어떤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선생님 좀 간략하게 좀 통계를 갖다 좀 정리만 일단 한번 해드려 볼게. 일단 여러분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뭐가 나오냐면 분포라는 게 나와요. 분포. 정리해 드릴게. 크게 봤을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봐. 크게 봤을 때는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일단 분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대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뭐라고요? 대응이다. 자, 일단 얘는 크게 봤을 때 뭐로 나뉘어지지? 이산이라고 하는 것과 연속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요. 아주 뭐 간단한 예를 한번 살짝 한번 들어볼게. 뭐냐면 일단 뭐 동전 두 개를 한번 선생님 한번 던져봤어요.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앞면이 뭐 두 번 나올 확률을 구해라. 야,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었던 확률 단원에서 공부했었던 거야. 물론 이거는 거의 중학교 중딩적인 어떤 그런 수준이 되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볼까? 이거 썼다 지울 거야 내가. 요 x를 갖다 뭐라고 하지 얘들아? 뭐라고 하지? 확률 변수라고 하지.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지. 여러분들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번 잡아보자 라고 하는 순간 얘는 바로 변수가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한 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두 번 다 앞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시는 겁니다. 세 번 앞면 나올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개를 던졌는데 어떻게 앞면이 세 번 나오냐. 이 경우 이외의 경우는 있어 없어? 없다라는 얘기지. 좀 빨리 할게. 그럼 얘들아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럼 그때 나올 확률은 4분의 1 되는 거고요. 4분의 2가 되시는 거고 4분의 1 되는 거 맞지 얘들아? 그죠? 그래서 요 확률의 합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1이 된다. 지금 선생님이 뭘 설명해 드린 건지 아니? 얘가 바로 이산 확률 분포를 설명해 준 거야. 이게 바로 분포입니다. 이 분포를 가지고 실제로 10번 던졌을 때 100번 던졌을 때 그때의 앞면이 나오는 어떤 평균값도 구하고 분산도 구하고 뭐 이런 짓 저런 짓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핵심은 바로 뭐냐면 이 이산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야?
딱딱 끊어져 있다는 얘기지. 그럼 뭐가 끊어져 있다는 얘기야? 이 확률 변수 x 자체가 딱딱 끊어진 거 맞니 얘들아? 동전의 앞면이 1.9번 나온다거나 뭐 3.5번 나온다거나 뭐 0.999번 나온다거나 이런 일은 없잖아 얘들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보셨을 때 뭐 주사위를 던진다거나 뭐 동절을 한다거나 뭐 어떤 뭐 사람을 갖다 치료를 한다거나 뭐 사람이 나온다거나 이럴 때는 실질적으로 이 변수 자체가 바로 뭐야? 딱딱 끊어진 거니까 바로 이산 확률 분포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고. 과연 그렇다면 이 연속이라는 말은 뭐예요? 뭐가 연속이라는 얘기야? 이 확률 변수 x가 연속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지. 뭐 시간이나 뭐 대표적으로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 표가 가능해 불가능해? 절대 불가능하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산 확률 분포표라고 하는 이 표가 가능하지만 연속 확률 분포표라는 거 들어봤어? 지금까지 공부해서 못 들어봤지. 이때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서 어떤 좌표 평면에서도 그래프를 그려주는 그런 방법으로 된다는 얘기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제로 뭐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오겠지만 뭐가 들어가냐면 여러분들 독립이라는 게 들어가요. 독립이라는 게 들어갔을 때 바로 무슨 분포가 되냐면 이항분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항분포. 아주 수능이 아주 잘 나오는 거지. 올 수능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지나친 건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이 이항분포화 되시는 거고, 이 연속에서는요, 자, 뭐가 되시는 거냐면 정규분포라는 게 있죠. 정규분포라는 게 나와요. 정규분포. 그러니까 이 정규분포라고 하는 것은 뭐야? 가장 일반적인 어떤 그 사회 현상에서 우리가 가장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확률 밀도 함수, 얘는 이제 표가 불가능하다고 선생님 말씀드렸었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니?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바뀌어진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미를 묻는 문제가 실제로 출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의미만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야.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거의 100% 나오는 게 과연 뭘까? 이렇게 좀 핵심적인 것만 좀 정리해드리고 또 문제풀이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릴게요, 선생님이. 뭐냐면 여러분들, 얘가 바로 평균이고 얘가 바로 분산이잖아. 그치? 그럼 평균값이 다 다르잖아. 그럼 나름대로 어떤 그 집단들이 어떤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골치 아플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를 갖다가 하나 그냥 통일시켜버리는 거야. 쉽게 말씀드려서, 화폐 있죠, 화폐. 그쵸? 우리나라는 원이라는 화폐 단위를 쓰고요.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달러를 쓰고요. 뭐 이렇게 뭐 일본은 뭐 엔이라는 걸 쓰고요. 그럼 실제로 100원, 100달러, 100엔 다 똑같은 거냐? 숫자 100은 똑같지만 실질적인 가치는 다르잖아. 맞죠? 그걸 갖다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뭐를 갖다 환산시켜버려? 달러로 다 환산시켜버리면 실제로 100원이 얼마인지, 100엔이 얼마인지, 그게 다 몇 달러인지 확인하면 실제로 100원과 100엔과 100달러의 어떤 크기들을 다 비교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바로 그거거든요. 실제로 북한도 원이라는 쓰지만 거기 100원이랑 우리나라 100원이랑 완전히 다르잖아, 얘들아. 그래서 실제로 북한과도 달러로 바꿔주면 실제로 그 가치가 똑같아진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썼던 바로 표준화 공식이지, 표준화 공식. 이 표준화 공식. 맞나요? 얘가 바로 표준화 공식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바로 표준 정규 분포화 된다라는 얘기고, 얘가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야. 1의 제곱 이런 꼬라지로 바꿔서 나름대로 모든 어떤 집단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로 통일시켜서 분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어떤 확률이 뭐 큰지 작은지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되는지 이런 것들 갖다가. 그래서 선생님이 다는 못 해드리지만 얘는 100%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요것만큼은 나름대로 이번 시간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으니까 조금만 요거 완벽하게 좀 나름대로 요것만큼 좀 초토화시켜줄게 얘들아.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완벽한 개념 정리가 상당히 중요한 거야. 선생님 진짜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진짜야. 정말이야. 자꾸 막 그렇게 안 하니까 막 계속 문제만 푸니까 겁이 나서 여러분들. 자, 얘는 그럼 뭐가 되는 거니? 얘는 바로 얘가 되신다라는 거 알고들 계시나요? 응? 그래요. VAX 플러스 B라고 하는 건 뭐가 되죠? A제곱 VX 되시는 거 알고들 계셔야 됩니다. 몰랐으면 지금부터라도 알고 계세요. 응? 진짜요. 그럼 여기서 얘가 바로 표준화 공식으로 썼던 건 맞나? 이 X가 바로 뭐가 되는 거지? 확률 변수 되는 거 맞나, 얘들아?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얘들은 딱 일정한 값이야. 얘가 변수야. 그러면 봐봐. 그럼 얘가 바로 평균 되는 거 맞지, 얘들아? 그죠? 시그마의 X-M. 얘가 바로 표준화 공식, 이 공식에도 한번 대비해 본 거야. 선생님, 그러면 요 위에 노란색, 요거 일단 우리가 증명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하고, 인정을 하고 일단 들어가 보는 거야. 그럼 시그마라고 하는 건 어차피 상수니까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어, 없어, 얘처럼. 나갈 수 있는 거 맞지, 얘들아? 그죠? 시그마 1이고요. 선생님, 그래요? 그러면 X-M이 되시겠네요.
맞죠? 요거 한번 다시 써볼까요? 그럼 시그마분의 1에다가 요거 어떻게 돼요? 요거는 x가 되시겠고요. 얘는 뭐가 되시는 거지? m은 바로 뭐야? 평균을 얘기하는 또 다른 표현 방법이지 얘들아. 그죠? 얘도 평균이란 얘기야. 어차피 상수는 그냥 나온다며. 이 얘기야. 평균이 뭐 예를 들어서 뭐 70이라고 쳐봐. 그럼 70, 70, 70, 70의 평균은 뭐야? 70이잖아. 그치? 그래서 바로 요 놈의 평균은 바로 그냥 m이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실제로 얘랑은 똑같은 평균인데 표현 방법만 달렸을 뿐이고. 그럼 똑같은 평균이니까 이거 실제로 빼주면 뭐가 돼버려? 지 아무리 뭐 시그마 1이 됐든 뭐 시그마 제곱이 됐든 어쨌든 저쨌든 얘 때문에 0 되는 거 맞니 얘들아? 그래서 표준화를 시켰을 때 바로 평균값이 0이 되는 이유를 이렇게 우리는 한번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마 얘는 많이 우리가 연습을 했었었는데도 왜 평균이 0이 되는지를 몰랐던 우리 학생들이 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막 하다 보니까. 알겠어? 그러면 분산도 한번 해볼게. 응? 분산도 한번 해볼게. 까짓거 한번 해보자. 그냥 끝장을 보자. 요거 지울게. 요만큼 지울게. 필요하면 쓰세요, 여러분들. 분산. 요 놈에다 뭘 집어넣어 보는 거야? 저 표준화 공식 한번 센터링 한번 해봐, 이렇게 말이죠. 그럼 얘가 다시 한번 써볼게, 내가. 그럼 시그마분의 1에다가 x-m 되는 거 맞겠지, 얘들아? 괜찮아요? 그럼 어차피 요거 시그마를 갖다 분배법칙 해준다라고 한다면 x-시그마분의 1에 m 되는 거 맞겠죠? 그럼 어쨌든 저쨌든 얘는 상수되는 거 맞겠죠? 변수가 바로 얘니까. 그럼 실제로 ax 플러스 b꼴에선 얘가 바로 a 역할하는 거 맞나? 플러스 얘가 바로 b 역할하는 거 맞나 얘들아?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그럼 실제로 그럼 얘는 뭐가 되시는 거지? 결과는 뭐가 되긴 뭐가 돼? 시그마 제곱분의 1에 vx가 된다며. 맞죠? 그럼 실제로 시그마 제곱이 뭔데요? 표준 편차를 제곱하니까 얘도 분산되는 거 맞지? 똑같은 분사인데 표현 방법만 달렸을 뿐이지. 그 얘기는 얘랑 똑같은가 직직 없어져서 뭐가 된다는 얘기야? 1이 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분산도 결국은 1의 제곱, 1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 표준화 공식에 의해서 얘를 갖다가 표준 정규 분포화시키면 얘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큼이라도 선생님이 좀 짧은 강의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요거 하나만큼이라도 선생님이 좀 초토화 좀 시켜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테니까 잠깐만 요거까지만 좀 설명을 해줄게.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건 선생님 아까 잠깐 그림 그려다 말했지만 이렇게 되는 거 맞나? 얘가 바로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Y축 이제 상대 도수를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은. 그럼 얘를 갖다 표준 정규 분포시켜버리면 평균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0 돼버리는 거 맞지? 그리고 표준 편차가 1이다라는 얘기, 분산이 1이라는 얘기는 바로 이 휘어진 정도가 다 일정하게 하나로 다 통일시켜버렸다는 얘기 맞지? 그럼 전체적인 이 전체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 맞지? 그럼 요 반동가리는 어떻게 돼? 요 딱 반은 0.5가 되는 거 맞지? 자, 앞으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지지고 볶고 별짓 다 한다는 얘기야. 모든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서. 그리고 모평균의 추정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니? 그 표본을 갖다 뽑았을 때 그 표본의 크기를 n이라고 놓는다면 얘를 갖다 뭘로 나눠주는 거야? 그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 맞겠죠?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 맞겠죠? 분산을요? 표준 편차는요? 루트 n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고요. 분산에서는 n으로 나눴으니까. 오케이. 선생님, 지금 방금 선생님 하신 말씀들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학생들은요, 괜찮아요.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말고 개념 설명되어 있는 강의를 꼭 참고해서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알겠죠? 시간 많이 안 걸려, 여러분들. 알겠지? 자, 선생님 마음 알겠죠, 진짜? 오케이. 좋았습니다. 이제 우리 좀 다시 이제 앞으로 좀 넘어가자. 우리 확률 문제 쭉 풀다 보니까 좀 뒤로 좀 많이 한참 지나갔지. 실제 이제 수능에 나왔었던 문제가 바로 109번부터 선생님 이제 순서대로 해드릴 테니까 109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자, 얘들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자, 109번 보니까 모평균이 75고 모표준 편차가 5가 된답니다. 네, 그래요. 그럼 얘가요, 정규분포를 따른답니다. 그러면 n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75가 되겠고요. 5의 제곱 되시는 거 맞겠죠? 그럼 이 모집단, 그 전체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거기서 이미 추출한 크기 25의 표본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놨습니다. 그럼 이 x바라고 하는 것은 뭐를 따를까요? 자, 표본의 크기로 분산을 나눠주시면 되는 거 맞겠지?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똑같은 거 맞겠죠? 발음이 좀 잘한데.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75 똑같은 거고요. 5의 제곱에서 표본의 크기 25로 나눠주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얘는 뭐가 된다는 얘기지? 1이 되신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얘는 뭘 따른다? 75의 1의 제곱 얘를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지. 일단 정리하고 이제 딱 보는 거야. 오케이. 문제에서도 결정적인 조건 하나 딱 나와 있네.
뭐라고 나와 있어요? P고요. 자, Z의 절대값, 이 C라고 하는 어떤 값보다 절대값이 컸을 때 요놈의 확률값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0.06이 되신다는 얘기야. 잠깐만 얘들아.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 이 말의 의미는 뭐야? 일단 표준화시킨 거 맞지 얘들아, 그죠? 표준화시켰다는 얘기는 표준 정기분포에 있어서의 확률 밀도함수가 하나로 딱 통일된 거 맞지 얘들아, 그죠? 그럼 요놈인데 어떤 C라고 하는 값이 여기 있다고 한번 쳐보자. 그럼 절대값 Z가 C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C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C보다는 작다라는 얘기 아니겠니 얘들아? 그럼 지금 빗금이 좀 이쪽 부분에 채워되는 거 맞는 거 맞니 얘들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바로 0.06이라는 얘기는 요 하나가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야? 0.03이 돼야 된다는 얘기 맞지? 왜? 이쪽도 0.03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놈의 전체적인 빗금층의 넓이가 바로 0.06이 될 거 아니겠냐 이거지? 이해되셨나? 맞나?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자, 전체가 1이고 요 반이 바로 0.5잖아. 그럼 0.5에서 0.03을 빼주세요. 그럼 결국 뭐가 될까? 요 부분, 요 빗금층 부분은 0.477이 되시는 거 맞습니까? 갑자기 기분 좋아지죠. 왜요? 0.477이 나름대로 이제 룰루랄라면 이제 뭔가 이제 나올 거란 얘기야, 이제.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한번 나름대로 일단 문제, 기억, 니은, 디귿 보기도 전에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기억번 한번 볼까요? 기억번 한번 볼까요? 자, Z가 A보다 크다. 컸을 때의 이 확률값이 기억번. P가 Z가 A보다 크다. 요 놈이 0.05일 때 0.05일 때의 요 A값 하고요. 그리고요. 자, 뭐 C고 A 그러니까 C하고 A하고 대수 비교 한번 해보라는 얘기구나. 맞죠? 선생님, 그러면요, 가만있어 보세요. 지금 C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미 여기서 지금 계산해 놨어요, 일단. 한번 같이 한번 해본 거야. 그럼 지금 A라고 하는 놈이 이제 뭔가를 한번 또 잡아봐야 되는 거 맞나, 얘들아? 똑같아요.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알면 쉬워요. 보세요. A라고 하는 것보다 큰 거 맞지, 얘들아, 그죠? 그럼 A가 뭐 여기 어디 있다고 한번 쳐보자, 얘들아, 이렇게. 근데 여기는 절대값이 있어, 없어? 없지, 얘들아, 그죠? 그럼 실제로 요 부분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0.05가 되신다는 얘기 맞지, 얘들아, 그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우리는 뭐가 궁금해요? 반뚝 잘랐어요. 그럼 요 부분은 뭐가 되는 거지? 0. 뭐가 되는 거지? 45 되는 거 맞나 얘들아? 아니 그래야지 얘랑 더해서 0.5가 될 거 아니겠냐고. 그럼 선생님 방금 왜 그려놓은 그림 보이니 얘들아? 이게 0.477이라고 했지. 얘가 0.45라고 했지. 그럼 얘를 갖다 이 그림을 갖다 하나로 한번 통일시켜봐. 그럼 얘가 바로 C지 얘가 바로 C. 그럼 A는 어디 있어야 돼? 당연히 이 넓이보다 요 넓이가 어떻게 되는 거니? 더 작지 얘들아, 그죠? 그럼 A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어딘가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래야지 요 빗금진, 요 빨간색 빗금진 부분의 넓이가 0.45가 되고 0.45보다는 조금 더 큰 넓이가 바로 C가 바로 오른쪽에 있어야 될 거 아니겠냐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게 A가 커 C가 커. 당연히 더 C가 더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 맞니 얘들아? 봐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번은 참이다 거짓이다? 참이다. 역시나 늘 그래 왔었던 거 선생님 지금까지 강의를 해오면서 앞쪽에 나왔을 때 이 수능 기출이나 뭐 나름대로 뭐 사관학교 기출 이런 문제들은 선생님 좀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서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좀 천천히 해줄 테니까 설명 잘 들어주세요. 어떻게 이해하신 거 맞지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기억번은 맞는 말이 되신 거고 자 니은번을 한번 볼까요? 니은번은요 P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가 바로 뭐냐면 X바야 X바. 오케이 떴네 X바. 자 75래요. 요 놈이 0.97인지 한번 확인해 보래요. 천천히 할게요. 대신 이제 뒤에는 거 빨리빨리 할 테니까. 야야야. 이것만 가지고 요 표준정기 확률밀도 함수 그래프 그리기가 정말 짜증나지. 이게 뭔지 알아 우리가.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무슨화를 시켜준 거야. 표준화를 시켜준 거 맞지 얘들아? 그래서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표준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제로 표준 편차가 뭐죠? 요거죠 요거. 약분돼가지고 1 되는 거 맞죠? 1의 제곱이죠. 그 표준 편차는 1 되는 거 맞나 얘들아? 그럼 얘가 바로 변수야. 오케이. C 플러스 75에다가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X. 괜찮아? 그러니까 X 마이너스 M. 맞나? M이 뭔데? M이 75 되는 거 맞겠지 얘들아 그죠? 얘가 되신다는 얘기야. 얘가 0.97이 되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요. 그럼 분모니까 쓸 필요 없고 얘랑 직접 없어지니까 실질적으로 Z라고 하는 것은 C보다 작거나 같았을 때의 확률이 바로 0.97이 된다. 똑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실제로 확인하는 방법이 제일 좋지요. 그럼 C라는 게 뭐 여기 어디 있다고 한번 쳐봐. 그럼 실제로 요 부분의 넓이가 0.97이 된다는 얘기 맞지? 이해되셨나? 근데 지금 0.97이 되는지를 확인하라는 얘기 맞지 얘들아 그죠? 게임 끝났죠. 아까 문제에 주어진 이 결정적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였었지? C였을 때 절대값이니까 이쪽도 0.03 이쪽도 0.03이어야지 0.06이 된다는 거 기억나시지? 그러니까 얘가 0.03이야. 그러면 요 나머지 부분
요 전체 나머지 0.03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당연히 0. 뭐가 되는 거야? 97이 된다는 거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거 맞나 얘들아? 여기가 0.03이니까 이해되는 거 맞아? 전체가 1이어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니은번도 결국은 참이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좀 감 잡혀요? 이렇게 하셔야 돼. 자, 디귿번은 그럼 뭐냐면, 아, 선생님, 디귿번 또 뭐예요? 요것도 이제 선생님 여기 좀 지우고 이어서 좀 해줄게. 요게 좀 있어야 되니까. 디귿번은 한번 써볼게. 얘도 P인데 X바가 B보다 크대요. X바가요. 그래요? 역시 또 무슨 생각이 들어? 표준화 시켜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어떻게 바꿔줘요? Z를 바꿔주세요. 그럼 역시나 그럼 얘도 뭐야? 1분의 별량 B에다가 평균 75를 빼주셔야 되는 거 맞나 얘들아? 얘를 한번 룰루랄라 한번 해보라는 얘기 맞나 얘들아? 그랬을 때 결과물이 C가 더 크냐 B-75가 더 크냐라는 걸 확인하라는 얘기 맞니 얘들아? 근데 이 값이 뭐이어야 한대? 이 값이 0.01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아 그래요? 가만있어 봐. 그러면 얘가 0.01이야? 그럼 또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세요. B-75가 어딘지는 모르겠어. 뭐 여기 어디 있다고 한번 쳐볼까? B-75 이렇게. 그럼 요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야. Z가 얘보다 크다니까. 요 부분이 0.01이 되신다는 얘기 맞죠 여러분들? 그럼 실제로 그럼 요 부분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0.99가 돼야 된다는 얘기 맞지 얘들아 그죠? 그럼 0.99에서 0.5를 빼니까 얘는 바로 0.9 뭐가 되는 거니? 0.49 되는 거 맞나 얘들아? 이해되셨나? 0.99에서 0.01을 더했을 때 전체 1이 되시는 거니까. 바로 이런 내용이야. 그쵸? 그 얘가 바로 0.49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얘가 0.49. 그러면 선생님 지금 C랑 지금 비교하라는 얘기 아니냐? C는 바로 뭐예요? 얘가 0.03이고요. 얘가 바로 0.477. 그럼 얘가 0.49예요. 누가 더 커요? 0.477보다는 0.49가 더 큰 거 맞지 얘들아 그죠? 그럼 0에서부터 C까지가 0.477이었었으니까 C는 어디 있어야만 하는 거냐? C는 어디 있어야만 하는 거냐? 여기 어딘가 C가 있어야만 하는 거 맞나 얘들아? 그래야지 요 C라고 하는 부분이 0.477이고 이 B-75까지 요 빗금친 게 바로 0.45가 될 거 아니겠냐 이거지. B-75가 더 커요? C가 더 커요? B-75가 더 커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 맞겠죠? 괜찮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 말이죠. 0.49, 0.49, 0.99, 0.5.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디귿번도 참인명제가 된다는 얘기죠. 확실하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좀 109번 문제 좀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고, 자, 이제 110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 테니까, 110번 문제도 이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야.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결코 또 막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 라고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자, 선생님 말은 이게 지금 장난치는 게 아니고, 저게 알면 쉬운 거야. 특히 통계 문제만큼은요. 응? 아마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동안 문제 풀면서. 110번. 자, 선생님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볼게. 그래서 이제 110번에 확률 변수 XY는 평균. 오케이. 얘는 뭘 따른대요? 평균이 0이고요. 표준 편차,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다. 얘를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 Y도 마찬가지네. Y도 0이고요. 그럼 얘는 이제, 분산이 좀 다르구나. 얘가 된다는 얘기다. 오케이. 그랬을 때 이제 결정적인 조건이 이제 문제에서 나와 있어. 결정적인 조건이 뭐가 나와 있냐면, 얘가 나와 있죠. 얘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와 얘가 B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이 똑같다. 왜 똑같지? 그런 질문 하시면 안 돼. 똑같다라고 하는 이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는 잠시 후에 기억, 니은, 디귿을 우리가 옳은 건지 틀린 건지를 확인해야 될 우리들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 그래서 기억번, 니은번, 디귿번을 확인하기 전에 얘들아. 얘를 먼저 우리가 한번 해볼까? 분석을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 얘를 딱 본 순간 일단은 뭐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기억, 니은, 디귿 먼저 보기 전에 얘를 무슨화 시켜야 얘들아? 대답해 보세요. 표준화 시켜야 되는 거 맞겠지? 바로 그거야. 표준화 시켜주시면 Z의 절대값 2 되시는 거고요.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표준화 시키는 공식 선생님이 말씀드렸잖아. 그쵸? 표준화 분산 표본 그 편차가 시그마가 되시는 거고 A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평균이 0이니까 0 빼나 마나 소용없지 뭐. 그죠? 얘가 되시는 거 맞지? 그래. 그럼 얘는 또 뭐가 되시는 거예요? 똑같죠. 봐봐. 별량 다르지만 표준화를 통해서 똑같이 통일시켜버리는 거잖아. 오케이. 그럼 얘는 또 뭐가 되는 건데? 표준 편차가 2분의 시그마구나, 얘는.
그 다음에 B에서 평균 똑같다고 했으니까 0을 갖다 빼주시면 되는 거구나. 그럼 실제로 이 빨간색 두 식이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은 노란색 두 식도 같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요 놈이랑 같아야만 되는 거 맞나 얘들아? 그럼 실제로 얘는 뭐야? 2분의 시그마분의 B니까 시그마분의 2B 되는 거 맞나 얘들아? 그래서 진짜 결론은 뭐냐면 A랑 뭐가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2B가 같아야지만이 실제로 똑같은 표준화된 그 확률 밀도 함수에서 그 확률 값이 같을 거 아니겠냐 이거지. 확률 값이 같다라는 얘기는 표준화 시켜도 똑같다라는 얘기잖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시그마 똑같으니까 분자끼리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얘를 얘기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기억번호를 한 문제 딱 볼까요? 아이고 뭐 기억번 이제 보나마나 뭐 금방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A가 커요? B가 커요? 당연한 거 아니냐? A가 더 커야 되는 거 맞나? 그래야지 B에다 2배 했을 때 같아지는 거니까. 게임 오버입니다. A가 B보다 더 크다. 그럼 니은번 한번 볼까요? 니은번은요. P에 얘는 이미 Z가 됐다는 얘기는 표준화된 거다 얘들아. 그쵸? 자, 요 놈이 시그마 분의 2B라고 하는 것인데 얘가 뭐랑 같은지 한번 확인해봐라. 그래. 얘가 P에 Y래요. Y가 2분의 A보다 큰지를 한번 확인해봐라. 선생님, 저는요, 얘를 갖다 손대고 싶은데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얘는 손댈 이유가 없지, 얘들아. 이미 표준화되는 게 뭐하러 손대? 우리는 얘랑 같은지 확인하라는 얘기는 요 Y 변수, 이 확률 변수가 Y가 되는 걸 얘를 갖다 표준화시켜주면 같은지, 얘가 더 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 맞나, 얘들아? 바로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갖다 나름대로 한번 확인해보자. 얘를 갖다 변형시켜보자. 표준화 한번 시켜보자. 자,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갖다 표준화시키면 Z가 되시는 거고요. 그래요. Y니까 표준 편차가 뭐가 됐었던 거죠? 2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 맞겠죠? 2분의 시그마가 되시는 거고 A- 역시나 평균이 0이었었던 거 맞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나요? 그럼 실제로 그럼 얘는 뭐가 되시는 거니? 2A가 되시는 거 맞습니까? 그래요. 아하. 그럼 2A가 되시겠네. 2A가 돼? 그럼 2A가 된다는 얘기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잠깐만. 그러면 실제로 얘는 그럼 뭐야? Z가 시그마분의 2B니까 오케이. 그래요. 아하. 요 변수를 갖다 내가 2분의 A인데 얘를 갖다 잘못 썼네. 그쵸? 그럼 실제로 결론적으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지금 막 긴장했다. 야. 그쵸? 그래서 2분의 시그마분의 2분의 A니까 실제로 A 되는 거 맞나 얘들아? 그래서 오른쪽 거를 갖다가 뭐 한 거야 얘들아? 뭐 한 거야? 실제로 표준했을 때 시그마분의 A가 되더라. 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확인하세요. 얘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제발 그러지 마요. 첫 번째 우리가 얘를 확인했을 때 나온 결과물이 뭐였었어? A와 2B가 똑같다는 사실이었었지. 그래서 실제로 요 A와 2B가 똑같은 거 확인되는 거 맞지 얘들아? 그죠? 그래서 요 확률값과 요 확률값은 어떻다?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번 참이고요. 니은번 참이다 라는 것까지 확인해 주신 거야. 자, 이제 디귿번이 조금 어려웠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말이죠. 사실은 디귿번이 도대체 뭘 묻는 건지를 갖다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디귿번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Y가 B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이 0.7이랍니다. 요놈일 때 묻는 질문이 절대값 X가 A보다 작거나 같았을 때 과연 0.3이냐. 실제로 이제 이 디귿번은요, 얘는 변수가 Y고 얘는 변수가 X라고 해서 좀 짜증이 난다는 얘기죠. 그쵸? 근데 아주 다행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문제 조건에서 뭐가 나와 있어요? 절대값 요놈이랑 얘랑 같은 게 뭐라고 했었었지? 그렇지? 절대값 Y가 B보다 작거나 같다. 맞나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 이 디귿번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얘도 0.3이냐? 실제로 얘가 0.7이었을 때 이 자식이 0.3이냐? 라는 걸 묻는 질문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또 얘기하지만 이유는 얘랑 같다라고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잖니 얘들아. 맞죠? 평균이 0이라고 했잖니 얘들아. 맞죠? 그래요. 0이에요. 그럼 지금 얘는 뭐래요? 문제에서 얘가 0.7이었을 때 얘가 0.3인지를 묻는 질문 되는 거 맞나 얘들아? 아주 간단하지. 아직 간단하지 않다고요? 자, 보세요. 여기 뭐 B가 있다고 한번 쳐보자, 얘들아. 그럼 실제로 이 변수 Y가, B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노란색 빗금친 게 바로 뭐가 되신다는 얘기야? 얘가 바로 0.7이 되신다는 얘기 맞겠지? 확률값이니까. 그럼 자동적으로 얘는 뭐가 되시는 거야, 얘는?
얘는 자동적으로 0.3 되는 거 맞지 얘들아 그죠? 즉 무슨 말이냐면 B보다 컸을 때가 0.3이죠. 그쵸? 지금 문제 질문은 얘 보면은 골치 아프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얘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얘를 우리가 판단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뭐예요? B보다 작고 절대값 Y니까 마이너스 B보다 크다. 결국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 0.3이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요 바깥쪽 부분 B보다 컸을 때 Y가 B보다 컸을 때가 바로 0.3이어야 하는 거니까 이 디귿번은 틀렸다라는 걸 이렇게 그림으로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0번의 정답은 기억과 니은 3번이 되신다는 얘기지. 자 이제 111번까지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 문제 이제 마지막 강의에서 이제 선생님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자 이 111번은 얘들아 이거 상당히 좀 간단한 거야. 근데 실제로 이것도 틀린 학생들 꽤 많이 썼다. 무슨 말일까? 그냥 어떤 공식들 같은 것만 그냥 암기만 한 학생들이에요. 응?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 알겠어? 진짜로. 정말이야. 그러니까 평균이 뭔지는 알잖아, 얘들아. 자,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야?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 아니겠니, 얘들아? 지금 딱 보니까 그림이 몇 개 나와 있어. 3개 나와 있는 거 맞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하얀 색깔을 이걸 다시 한번 예쁘게 한번 그려볼까? 여기 이제 밑에 뭐 X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연두색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요게 A래요. 그런가 봐. 그럼 B라고 하는 건 뭐야?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얘는? 약간 좀 급격하네, 이렇게. 맞지? 그래.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뒷동산이 아니란다, 얘들아. 그죠?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란다. 자, 중요해서가 아니고 이제 색깔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요 C를 갖다 빨간색으로 한 표현을 한번 해봤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뭡니까? 야, 이렇게 우리가 점수, 수학 성적 분포잖아, 얘들아. 그럼 실제로 말이죠. 얘를 한번 보세요. A반과 B반을 한번 보세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실제로 요 선생님이 지금 점선으로 된 것에서 서로 대칭인 거 맞지? 이 말은 무슨 말일까? A반과 B반의 평균은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 되는 거 맞나? 반면에 C라고 하는 이 반은 평균값이 좀 높은 거 맞나 얘들아? 바로 그거예요. 자, 이런 한번 선생님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B라는 반과 A라는 반의 성적의 분포는 어떨까? 자, 이 분포를 갖다 우리가 따져주기 위해서는 분산과 표준 편차라는 걸 계산을 해주셔야 되거든. 자, 분산을 계산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나와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500명이라고 하는 것과 3학년 학생 수학 분포라는 것만 나와 있지. 그치요? 하지만 우리는 딱 본 순간 B라고 하는 반은 이쪽의 학생들이 가장 몰려있는 거 맞나 얘들아? 상대 도수가 가장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쪽 평균에 가까운 학생들이 많이 몰려있다는 얘기 맞지? 그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분포가 고르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볼까요? 요때가 뭐 예를 들어서 50점이라고 한번 놔볼까요? 50점이라고 한번 놔볼까요? 그러면 A반 학생들도 50점이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있지만 또 다른 어떤 뭐 100점짜리도 많고 막 나름대로 좀 공부 못한 학생들도 꽤 많이 계신다는 얘기야. 근데 B반은 요 50점에 몰려있는 뭐 48점 뭐 내지는 52점 이런 학생들이 상대 도수가 가장 높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학생이 뭐 예를 들어서 300명이다. 그러면 200한 5, 60명 정도 된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다 50점대 내외에서 맞았다는 얘기지. 그 얘기가 바로 성적이 고르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쌤 저는요 이렇게 봤어요. 그래프가 약간 고르잖아요. 제발 그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어떤 이 확률 밀도 함수의 어떤 특징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충분히 여러분들 골라낼 수 있다는 얘기야. 첫 번째는 뭐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B 고등학교보다 A 고등학교가 더 많이 있다. 보세요. 지금 요때가 문제에서는 60점이라고 그냥 아예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 얘가 66점이라고 나와 있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다. 라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성적이 높은 학생들 되는 거 맞지? 그럼 상대 도수가 A라고 하는 이 확률 밀도 그래프가 요 노란색보다는 더 위에 있는 거 맞나 얘들아? 그러니까 성적 높은 학생들이 B반보다는 A반이 더 상대 도수 더 높다라는 얘기 더 많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가능한 거지. 그래서 첫 번째는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자, B고등학교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A고등학교 학생보다 성적이 더 우수하다. A 말씀드렸잖아요. B라고 하는 학교와 A라는 학교의 평균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B라고 하는 학교가 평균에 가까운 학생들이 더 많다. 그 얘기는 성적이 더 고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 번째 것은 C고등학교 학생보다 B고등학교 학생 성적이 더 고른 편이다. 말도 안 되는 거죠. B가 오히려 더 고르지요. 얘는 약간 퍼져 있잖아요. 얘들아. 그죠? 선생님 그림에 의한다면. 맞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과 3번. 바로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묻는 아주 나름대로 간단하지만 좋은 문제다라는 얘기. 무조건 암기만 하면 절대로 못 푸는 문제지.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이제
이제 쭉쭉 넘어가서 이제 모의고사에 나왔었던 자, 문제들 형태를 이제 선생님이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에서는 모의고사 풀이다 보니까 좀 간단한 문제를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또 마지막 시간이니까 끝까지 집중력 잃지 말고 자, 다음 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